네, 안타까운 소식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리가 아니죠. 니스에서 발생한 프랑스 테러 소식인데요. 이동영 차장. 네. 끔찍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 14일 밤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벌어진 참극이 있었는데요. 네네. 프랑스 남동부의 유명한 휴양도시 니스에서 25톤 트럭이 사람들을 향해 돌진을 하고 총기를 무차별 난사해서 현재까지 80명이 사망하고 네. 100여 명 이상이 큰 중상을 입은 대형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아, 예. 프랑스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왜 이렇게 프랑스가 테러의 어떤 타겟이 계속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예. 상황을 보고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오늘 일어났던 그 지중해에 있는 이 대표적인 휴양도시 무슨 날이었냐면요. 네네. 이게 그 7월 14일이 이 프랑스의 프랑스 대혁명. 혁명을 기념하는 네네. 국경일입니다. 네, 그래서 바스티유의 날이죠. 예, 네.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 날을 기념하는 그런 네네. 날이었고요. 네네. 아주 그 니스에서도 가장 유명한 프롬나데 그 장글레라는 해변 산책로가 있는데 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네. 날을 기념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이렇게 현장에서 트럭이 등장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31살 튀니지 출신의 네. 남성이 튀니지계 프랑스인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25톤 트럭을 몰고 사람들을 향해서 돌진을 했고 네네. 사람들이 막 피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도중에 총기를 꺼내서 무차별 난사를 한 겁니다. 네네. 자,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도 IS의 어떤 소행,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금 IS의 그 테러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테러로 볼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용인할 수 없는 폭력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바스티유의 날은 프랑스로서는 최고의 국경일인데 그렇죠. 국경일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날을 경축하는 날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경축하는 날에 이게 찬물을 끼얹는 이 테러 행위를 한 것은 프랑스를 그렇죠. 공격하기 위해서 의도된 거 아니냐. 그래서 네. 테러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목격자들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가 차에서 나와서 알라는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네. 사실이라면 어떤 IS의 테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여성한 변호사님. 예, 제가 그 미국 방송을 요 방송 들어온 잠깐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영어로 들어서 정확하진 않은데 이 테러범이 그동안 시리아하고 이쪽도 다녀왔다는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시리아 이쪽이 지금 IS의 근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튀니지 출신의 그다음 시리아를 다녀오고 그다음 뭐 항상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 항상 그 알라는 위대하다 그 말까지 외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테러리스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근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바스티유의 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네. 이 바스티유의 날은 1789년 7월 14일이었는데요. 프랑스 대혁명의 발단이 됐던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아하.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프랑스에서는 최대 국경일로 기념을 하고요. 그 파리 시내에서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군대가 이게 퍼레이드를 하기도 하고 이 파리 전역에 그 프랑스 전역에서 이 각종 축제로 이 기념식을 거행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총기 테러로 최소 80명 이상이 희생됐는데요. 프랑스의 대통령 올랑드 어떤 이야기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l est clair que nous devons tout faire pour que nous puissions lutter contre le fléau du terrorisme. 네, 뭐 저희들로서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포함이 됐는지 이런 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네. 5명이 연락 두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한국인 관광에 대한 소식 한번 전해 네. 주십시오. 처음 그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나라 그 외교부 영사콜센터에서는 저게 뭡니까? 지금 잠깐만이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트럭 습격 사건이 있는 장면인데요. 그 현장이었죠. 잠깐만 하는 이렇게 소리 한국말로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한국 분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로 추정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현장에 한국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네. 실제로 우리나라 영사콜센터에 9명, 우리 국민 9명이 연락이 잘 안 된다. 네네.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네네. 그 가운데 4명의 경우에는 이제 그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네네. 나머지 5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안전 여부가 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부디 5분의 어떤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우리 한국분들 모두 무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프랑스 관련한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홍상수 감독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친구가 감독님하고 사귄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기억나세요? 예, 기억 안 납니다.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예, 알아요. 그때도 결혼하셨었고요. 그리고 당신이 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감독이 되고 나니까 이런 저런 소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독님 소문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실걸요? 그 친구는요, 감독님 만나고 나서 페인이 됐어요. 완전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감독님 영화는 감독님 얘기잖아요. 우린 그런 걸 돈 주고 보잖아요. 함부로 짓거리고 그러지 마요, 제발.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영화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쩌면 지금 현재 처한 홍상수 감독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데요. 현재 마르세유 영화제에 참석 중이라는데요. 그렇습니다. 홍상수 지금, 감독 뭐라고 했습니까? 예, 지금 보신 장면은 네네. 홍상수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속에서 아하, 감독과 관객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하, 예, 예. 홍상수 감독은 지금 마르세유 영화제에 이 자기의 작품 회고전 17작품이 회고전에 초대받아서 상영되고 있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마르세유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세유 그 영화제 주최 측에서 이 홍상수 감독 회고전을 열니까 네네. 홍 감독과 프랑스 관객들의 미팅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도 이 관객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예,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예, 한 관객이 감독님 영화에는 왜 여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 아하, 이렇게 좀 예. 재미있는 질문을 했는데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네. 내가 여성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그 위트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관객들과의 대화는 참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됐는데 한 기자가 네네. 김민희 씨와의 관계는 사실이냐 이런 질문을 해서 아하. 홍 감독이 좀 당황해하면서 미소만 띠고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자리를 나갔다고 합니다. 소위부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누가 잘하는 거죠? JP가 주로 좋아하는 그건데 뭐 알려질 만큼 알려졌는데 거기에서 네. 구체적으로 말을 해 보아야 본인에게 뭐 좀 더 오히려 좋지 않은 이미지만 남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한편 김민희 씨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동현 차장. 이번에도 네. 마르세유의 그 홍상수 감독이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김민희 씨도 동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현지에 가 있는 여러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홍 감독은 일단 그 통역할 수 있는 한 사람만 대동하고 현지인들을 만나고 있고 김민희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 얘기인데요. 손예진 씨, 뭔가 미담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덕혜옹주의 주연으로도 출연을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지고 흥행몰이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손예진 씨가 이 덕혜옹주의 제작비 10억 원을 투자했다는 얘기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초기에 물론 이제 대기업에서 투자금을 냈기 때문에 영화가 잘 마무리됐습니다만 초기에는 투자금 모으는 게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손예진 씨가 선뜻 이 영화 잘 만들어야 된다. 좋은 작품이다라고 하면서 네네. 자신이 직접 10억 원을 투자해서 영화 끝나면 왜 엔딩 크레딧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주연 손예진 뭐 나오고 했을 때 네네. 또 한 번 이름이 나온대요. 투자 손예진 이렇게 해서 영화 크레딧에 2번 이름을 올리는 그런 진 기록도 갖게 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테러를 당한 프랑스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다음 소식으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